안녕하세요. 성공나무의 폴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성공에 대한 이야기냐면 결혼이에요. 네. 뭐 누가 이제 들으면 잠시만요. 사실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많은 그런 뭐라 그러지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그럴 테고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정말 내가 결혼 잘했고 내가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될까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TV에서밖에 못 봤어요. 주변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정말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젊은 부부, 아직 1년밖에 안 산 부부들은 간혹 저한테 얘기는 해요.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저도 1년차 때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이런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남편하고 너무 잘 맞다. 성격이 딱 맞는 남편하고 결혼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저랑 안 맞습니다. 모든 거를 같이 하고, 모든 거를, 나랑 딱 성격이 너무 찰떡궁합해서 난 인생의 동반자를 찾았다. 이런 분들은 오늘 안 보셔도 된다. 네. 왜냐면 저는 저의 성격과 완전 정반대인 남편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힘드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연애를 너무 오래 해서 했거나 이미 알았어. 이미 알았는데도 사실은 결혼하면 힘든 분들 되게 많죠. 제가 제 주변에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친구들 꽤 있거든요. 5년 결혼하고 살거나 10년을 결혼해서 살았거나 아니면 뭐 TV에도 요즘에는 결혼 프로나 그런 상담 프로도 너무 많으니까 다 보면은 정말 결혼하니까 딴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즘에는 좀 살아보다가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좀 살다가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살다가 좀 많이 놀래긴 했어요. 이 친구가 많이 놀랬어. 그전에는 너무 멋있고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진짜 세상에서 제일 베이비고 너무 막 좋아 죽겠는데 그래서 같이 살았겠죠. 동거를 시작했는데 아니야. 아닌 부분이 갑자기 생기면서 엄청 싸웠대요. 엄청 싸웠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돌면서 야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뭐 너네 어떻게 해야 될 거니?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약간 고민된다고. 그래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죠. 너도 그랬어? 마냥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뭐 이렇게 깊게 얘기하는 사이는 아니라서 그랬더니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영혼 공유하더니 그래도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고 너무 단점은 있지만 그 장점들 때문에 자기가 이제 좋아서 결혼을 했으니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결심 딱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런 자기의 깊은 고민 뭔가 그런 경험 이런 걸 갖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무탈하게 잘 가는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애를 뭐 많이는 안 해봤어요. 적당한 남들이 다 하는 정도. 왜냐면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이 먹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연애를 아예 안 해봤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연애를 되게 안 하다가 좀 막판에 몰아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이제 남편을 만나서 1년 딱 제가 생각한 거는 약간 선 비슷하게 만났거든요. 근데 사계절은 죽었다 깨어나도 겪고서 결혼해야겠다. 그러니까 너무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라는 얘기들도 많았고 저도 빨리 결혼해서 뭐 2세를 갖는다던가 그리고 일단은 뭐 좋았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할 마음 먹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서두르면 안 돼. 인생 내 평생 그러니까 내가 그때 37살이었나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수명이 아직 80, 90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100살, 120살 막 나오고 있는데 100살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하면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만큼 이 사람하고 살아야 돼. 이 사람하고만 살아야 돼. 이 생각을 했을 때 신중하자. 내가 너무 많이 늦었고 주변에서 뭐 노처녀 얘기도 듣고 뭐 더 늦게 하면은 뭐 큰일 난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지만
그래도 신중하자. 되게 오래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한번 뭐 결혼 전에 크게 싸운 적도 있고, 이제 못할 완전히 그냥 헤어질 생각도 했었고, 그래도 결혼이라는 거는 뭔가 이끌리는 게 있어요. 뭔가 무조건 사이가 맨날 좋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사이가 맨날 싸우면서도 결혼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그냥 괜찮았는데 되게 크게 제가 서로였겠죠. 실망을 했던 거를 뛰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혼할 만하다. 뭔가 되게 약간 든든한 면이 있어요. 우리 신랑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이상해요. 그냥 옆에 있으면 든든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런 집순이도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 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되게 그런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은, 그 막 까불고 막 걱정도 많고 막 되게 투머치 긍정에 막 세상이 다 될 것처럼 막 날고 기고 막 술도 좋아하고 잘 놀고 막 있는데, 저 남편 안 그렇거든요. 약간 나를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극복해야 됐던 문제는 성격이 정말 정반대인 거예요. 처음엔 그걸 몰랐죠. 그냥 뭐 만나가지고 만나니까 좋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웃는 모습도 좋고, 뭐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일을 쭉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계속 좀 더 깊이 만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반대인 거예요. 심하게 반대인 거예요. 심하게 반대고, 웃음 포인트도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극장에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웃을 때는 안 웃고, 내가 하나도 안 웃긴데 이 사람 막 웃고 있어.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되게 재밌었던 일을 막 웃으면서 하면은 갑자기 화를 막 버럭내. 그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운 적도 있고, 막 진짜 음식도 막, 저는 매운 거를 진짜 좋아하고 막 이런데 이 사람은 매운 거에 대해서 막 악평을 그렇게까지 뭐 막 그럴 필요가 있나? 근데 막 이해를 못 하겠고 막.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11년이 넘었는데 저는 되게 사랑해요. 제가 볼 때 제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하고 살 때 장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지 잘 살 수 있는가. 일단 결혼은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살던,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랑 살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건 정말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완전 그냥 가끔가다 연예인들 뭐 얘기하는 건 그런 사람들 있대요. 나는 무조건 의린 게 좋아. 나는 그냥 다 맞춰주고, 나는 의린 게 편해. 그냥 혼나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 이게 편하다고. 그때 딘딘 씨인가? 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와, 너무 편하겠다, 저 상대방 여자는. 그러면 딘딘님 벌써 누군가랑 결혼하고 누구랑 되게 잘 살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사람이 꼭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그 감사함을 몰라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회사 직원이 전 너무 행복해, 전 모든 게 완벽해, 저를 다 맞춰줘. 그러면은 너 너무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 마. 분명히 상대방이 그만큼의 희생을 하고 있을 거야. 그냥 감사만 하면 돼. 그만으로도 돼. 근데 그거를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하지, 날 사랑하니까. 그리고 뭐 내가 예쁘니까, 내가 너무 잘났으니까, 내가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그런 모든 상대방이 희생해야 되는 걸 너무 당연시한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는 분명히 초반에는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뭘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어요. 같이 하는 건 친구랑 하자. 남자랑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일, 그 다음에 나름의 가정에서 그냥 든든하게 같이 소담 나눌 수 있는 대화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그때 딱 찾은 게 있었어요. 저희는 대부분이 틀린데, 일단 제가 취향을 바꾼 거는 영화 취향을 바꿨어요. 영화를 제가 로맨틱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고 공포영화를 싫어하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맨날 뭐라 했어요. 공포영화를 못 봐서 이 영화를 못 본다, 저 영화를 못 본다. 그래서 저는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남편은 약간 그런 배트맨 뭐 이렇게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럼 막 우주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영화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매운 거를 못 먹는 사람은 매운 거를 못 먹지만 아니. 매운 거를 못 먹는 사람은 매운 걸 못 먹어요. 근데 매운 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안 매운 것도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맛이 생각보다 없죠. 매운 걸 훨씬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결혼 전에 먹던 식습관을 다 남편한테 맞췄어요. 그러니까 뭐 고추를 안 넣었죠. 맵게 안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낳고 막 하면서는 밖에 나가서는 되게 매운 걸 먹었다. 어쨌든 집에서는 매운 고추를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딱 하나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딱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희가 퀴즈 맞추는 걸 좋아하고 처음에는 드라마도 꽤 같이 봤어요. 요즘엔 남편이 게임을 많이 하고 저 혼자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저희는 이렇게 문제 맞추는 거, 게임 막 이런 거 프로를 좋아해서 그때 되게 이제 합심이 되면서 막 문제를 풀고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TV 프로가 뭐 어떤 집들은 요즘에 TV를 집에서 많이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좋으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저희는 TV 없으면 안 돼요. TV를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다른 주제를 물론 그 주제를 갖고 얘기하다 의견이 틀리면 대판 싸운 적도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피해요. 약간 뭐 정치색이 틀린다든지 뭐가 다른다고 하든지 남편은 LG를 좋아하고 전 두산을 좋아해요. 근데 다행히 서로 상대편을 비하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부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점은 다행인데 만약에 정치색이 다른다고 하면 그 정치색에 나타나는 프로는 그냥 넘겨버려요. 내가 안 보면 그만이고 내가 유튜브로 보면 되죠. 굳이 그걸 같이 꼭 봐야 돼? 그거 꼭 토론을 해서 내가 이겨야 돼?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이 뭐였냐면 전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이 사회를 살아갈 때는 자기랑 입맛에 맞고 자기랑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싫어하면 멀어지고 좋아하면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친구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친구들도 막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살면서 좀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20대에 만났던 친구들이 30대, 40대 가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삶도 바뀌고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다른 삶을 살면서 되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어쨌든 좋아서 만나는데 이성은 약간 다른 면으로 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성격이 맞고 좋아서 부딪힌다기보다는 뭔가 모르는 그 하늘이 맺어주는 나도 모르는 이끌리는 그런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뿅 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 경우가 있고 자기랑 비슷한 경우에 끌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 경우였나 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끌려서 사귀었는데 그냥 맞는 줄 알았죠. 처음에 그냥 좋으니까 그냥 맞는 줄 알았죠. 그리고 몇 가지 뭐 질문을 했는데 뭐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고 처음에는 뭐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이쁘게 봐려고 노력했고 그분도 막 그랬고 막 했는데 점점 사귀다 보니까 실망하는 부분도 많고 뭐 그 사람 나한테 실망하는 부분이 많았을 테고 막 서로를 알아가면서 완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떡해요. 너무 이미 사랑하게 된 걸. 저는 그때 좀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이쪽 세계의 사람들 나랑 맞는 사람들만 보고 다른 상대편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약간 세계관이 넓어졌어요. 저 이렇게 막 동네에 막 이런 애 있죠. 약간 우리 나와버리고 쟤네 뭐야 유치해 막 옆에 대화부터 뭐야 저게 웃겨 막 이러면 그러지 않으세요? 약간 저는 그런 약간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있는 게 제일 재밌고 우리가 있는 게 제일 웃기고 우리가 하는 게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는 분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까지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반이 있고 이게 만약에 4등분이 된다면 8등분이 된다면 8종류의 사람이 있고 4종류의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뉘는 건데 나는 왜 내 세계관만이 재밌고 옳고 우리 친구만 최고라고 생각을 했지? 약간 이런 데서 해방되는 약간 그런 신기한 경험을 39? 뭐 그때쯤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많은 걸 배웠다. 이건 정말 장점이다. 내가 만약에 나랑 또 찰떡궁합인 사람을 만나고 성격이 완전 똑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일이겠구나. 뭐 이런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큰 벽을 처음에 만난 것 같았는데 이해하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괜찮더라. 그 다음에 저한테 진짜 제가 이제 사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줬던 거는 MBTI예요. 저는 MBTI가 있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제가 이거든요. 근데 막 밖에 놀자, 밖에 나가서 놀자, 막 이렇게 막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표출하고 막 그런 사람은 그냥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너무 당연하고 집에만 있는 사람은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성향이라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안에서 뭔가 혼자 하면서 뭔가 에너지를 잔뜩 얻어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밖에서 막 놀고 수다 떨고 막 풀어야지만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MBTI라는 거를 알고 나서 어떤 사람은 되게 답답하게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 세우고 그게 안 되면 힘든 사람이 있고 저처럼 막 그냥 즉흥적으로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같이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면 그걸 못 견뎌 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MBTI를 몰랐을 때는 내가 옳고 남이 다르고 남은 다르고 틀리고 뭐 다르고 틀리고 그게 있죠.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성숙하게 생각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그 MBTI가 생기면서 직원들에 대한 회사 다니면서 직원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너무 그 20 몇 년 동안 사귀었던 오래된 친구들이 왜 그랬었는지도 이제야 알았고 우리 남편도 그래서 그랬구나 알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 만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조금 텐션을 낮춰야겠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마음껏 풀자. 뭔가 이런 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맞춰서 사는 좀 이해도가 넓어진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냥 싫으면 안 해요. 저희는 서로 싫은 걸 안 해요.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정도면 되게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캠핑을 좋아하고 내가 놀러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난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고 아이만 데리고 놀러 나간다거나 캠핑을 혼자 갔다 오거나. 남편은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남편은 계속 게임을 해요. 가끔가다 눈치 줄 때 있죠. 근데 거의 아무 말 안 해요. 왜냐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뭘 하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랑도 싸우고 친자매도 싸우고 그 오랫동안 살면 오빠랑도 싸우고 가장 친했던 친구랑도 같이 살면 싸운다고 하는데 평생 몰랐던 그냥 이성의 감정으로 끌렸던 남자랑 사는데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답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은 절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으니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좀 해보면 대부분의 선배님들이나 상담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좀 그것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좀 장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보이면 그 상대방도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상대방이 이렇게 노력하는 게 보이면 따라오면서 같이 융합되는 면이 있는데 네가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네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뭔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약간 너무 해서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 그런 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친구들을 만났고 내가 막상 좋아서 만났는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그 사랑하는 부분은 합치시되 아닌 부분은 따로 푸시는 게 쭉 갈 수 있는 해답이다.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하는 나는 안 싸우고 매일 행복하게 사느냐? 절대 아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나마 그냥 평균 이상으로 사는 그냥 그런 가정이지만 이런 점들을 깨달았고 아마 살면서 더 깨달을 일이 무궁무진하겠죠. 네, 20년 차에는 어떤 부부가 돼 있을지 정말 또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셨듯이 뭐 있든지 없든지 지나가든지 말든지 뭐 서로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남남이 되는 부부가 될지 더 사이가 좋은 부부가 될지 그 점은 궁금하네요. 제가 긍정적으로 잘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성공 노하우 결혼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